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6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주민들은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주암댐도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집과 맞닿은 도랑으로 불어난 계곡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산 위부터 흙과 자갈이 함께 휩쓸려 내려온 데다 빗물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에 마을 주민은 새벽에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 뒤에서 어찌 자갈이 그냥 굵어온지 정신을 못 차리고 서라고 이렇게 지금 계곡이 지금 미었어요. 잠시 비를 피해 버스 정류장에 모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산사태 대피 안내에 따라 저녁부터 마을 회관에 모여 무사히 비구름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열고 처음이야. 열고 많이 오기는. 내가 이 동네 시집을 15살을 하는데 처음이죠. 며칠간 쉼없이 내린 비에 참깨는 녹아내렸고 옥수수도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한때는 바닥을 드러냈던 하천인데 지금은 비에 물이 차오르면서 범람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여수 돌산읍의 한 요양시설에서는 지난 주말 다른 요양원 사고와 유사하게 시설 뒤편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소방당국이 긴급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동도 동백공영주차장은 뒤편 안반 일부가 붕괴돼 이용을 제한하고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광양 광영동의 한 아파트 인도로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려 굴착기를 동원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는 지난 14일부터 가로수가 쓰러지고 주택 침수, 축대 무너짐 등 비 피해 신고가 33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수문을 개방하고 초당 500톤의 물을 흘려보냈던 주암댐은 방류량을 초당 700톤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강한 비에 대비해 초당 1000톤까지 방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고 저지대 위험지역 주민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보낸 상황입니다. 10배 정도 더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1.5배 정도 확실하게 많이 내려. 전남 동부 지역 곳곳에서 시간당 30에서 60mm에 달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맛비는 앞으로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 더 내린 뒤 잠잠해졌다가 주말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발달하면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전남 지역 내 모든 노선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익산에서 여수엑스포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전남 지역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일반 열차만 편성된 경전선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은 지난 15일부터 운행 중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최대 3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산사태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사고 이후 침수 위험이 있을 때 차량 출입을 원격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이 추진됐었는데요. 광주 전남 지하차도의 차단시설 설치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예산탄만 하면서 지자체들이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1km 길이의 지하차도 진입부에 침수 차단 시스템 전광판이 보입니다. 지하차도에 일정 이상의 물이 차면 자동으로 입구를 차단해 침수 사고를 막는 장치입니다. 부산에서 지하차도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하차도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돼서 사업 신청을 통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목포의 한 지하차도입니다. 차로 1, 2분 거리에 있는 지하차도인데 침수 차단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는 목포시. 행정안전부가 3년 전 부산 침수 사고 이후 공모 사업을 통해 지하차도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목포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재정 형편이 그렇게 우리가 홍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둔 거죠. 경인고속도로와 같이 다음 터널의 PMMA를 먼저 할 것인가? 광주 전남 44개 지하차도 가운데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광주 6곳, 전남 3곳 등 9곳에 불과합니다. 지하차도 차단 시설 설치 예산은 5억 원가량,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와 시군비 5대5 비율로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차단 시설 설치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듯 예산탄만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기 때문에요. 이제 향후 확장 계획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단 시설이 양쪽 막는 데만 5억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예산상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는 올 하반기 자동 차단 시설 설치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 차단 시설 설치 등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정부가 오래전에 지시했지만 지자체들의 안전 불감증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달 저희는 여수 매립장으로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여수시가 한 달간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단속 결과 위반 업체가 대거 적발됐고 행정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른 지역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여수 매립장으로 반입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은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쓰레기를 싸게 버리려는 욕심에 업체들은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불법 반입 보도 이후 여수시의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서도 이 같은 위반 사항이 대거 드러났습니다. 여수시가 공사장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50여 곳을 단속한 결과 모두 10건이 적발됐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7건, 경고와 고발이 각각 1건이었고 건설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둔갑해 버린 업체 한 곳은 한 달간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광양 폐기물을 분리 선별해 여수로 반입한 업체는 폐기물 재위탁 금지 위반으로 조만간 고발될 예정입니다. 생활 폐기물 사전 신고문에 대해서 285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립장 직원 13명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제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보도 이후 폐기물 반입 조례와 규칙도 개정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많은 위생 매립장에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반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폐기물 반입이 금지되면 포화 상태에 이르러 8년 이상 단축된 매립장 수명이 6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만 적용됐던 폐기물 반입 금지 조치도 업체로 확대됐습니다. 금지 기간도 최대 30일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매립장 운영에 변화가 생겼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규칙에 따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느냐입니다. 여수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입니다. 이 쓰레기 처리장을 관리해야 될 여수시 또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로 한계에 다다른 여수시 매립장. 폐기물 불법 반입을 막고 쓰레기 처리의 효율을 높이는 건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의 양심과 여수시의 역할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생활 폐기물 불법 반입 문제를 집중 조명한 저희 여수 MBC 기획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 제177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기획 보도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김단비, 배준식 기자가 취재한 해당 보도는 폐기물 불법 반입 실태와 원인, 지자체의 묵인과 제도적 문제점 등을 4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목동에 있는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주민 발의로 추진된 여수 생활형 숙박시설 주차장 완화 조례가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 건설위원회가 오늘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7명 가운데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생숙 주차장 완화 조례는 부결됐습니다. 회의에 앞서 생숙 주민 500여 명은 여수시의회 정문에서 조례 찬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지난 주말 2부 리그 1위 팀인 경남을 꺾고 승점 3점을 보탰습니다. 리그가 후반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1차 목표인 플레이오프 진출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문형철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얻은 전남의 코너킥. 발디비아가 말아올린 공을 공격수 하남이 빈틈을 파고들어 골로 연결시킵니다. 이어 전반 30분. 이번엔 하남의 패스를 발디비아가 이어받아 추가골을 성공시킵니다.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 나선 전남은 리그 1위 팀인 경남을 무실점으로 꺾고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용병 선수들이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고 또 공격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준 부분에 있어서 팀이 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둔 전남의 성적은 8승 4무 8패. 최근 4경기 무패 행진으로 팀의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3대0에서 3대3까지도 아주 극적인 또 경기도 있었고 극장골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초반 부진을 딛고 현재 7위까지 올라선 전남은 적어도 5위 안에 들어야 1부 리그 승격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5위와의 승점 차는 5점에 불과하지만 중하위권 팀들과도 승점 차이가 크지 않아 한두 경기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목표인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선 상승세를 탔을 때 최대한 승점을 챙겨야 합니다. 이 팀들이 맞대결이 펼쳐지면 물고 물리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전남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연승 흐름을 탄다면은 이 팀들과의 차이를 지금 더 확실히 좁힐 수가 있습니다. 상위권 도약을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진 전남은 내일 2부 리그 12위인 안산을 상대로 추가 승점 확보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집에서는 태어난 지 7달 된 아들이 타살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 여성의 의식을 되찾는 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한 아파트. 어제 오후 4시쯤 30대 여성이 6층에서 뛰어내려 1층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투신한 여성의 집 안에서 7개월 된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 여성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막 떨어지고 주민이 그 순간에 보고 저기서 꽉 나와 있는데 빨리 와보라고 여기 사람 틀어져 있다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갔죠 제가. 눈도 이렇게 보니까 의식도 있고.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다발성 골절 등으로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중태였지만 현재 의식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30대 친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에 자신의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살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타살 흔적 등이 발견된 겁니다. 이 여성은 미숙아로 태어난 자신의 아이가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 모습을 보며 우울증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애기 피터미를 이만한 애기를 내조 수술하고 목 수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고가 그날도 우울증 비슷한 것이 온 것 같다고 자꾸. 경찰은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30대 친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보도한 심야 시간 여성 승객의 택시기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피해 택시기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여수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여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여수학동 번화가에서 택시에 탑승한 여성은 60대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고 하는 등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광양시가 혜택을 대폭 강화한 윤동주 테마관광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1박 2상 상품을 이용해야만 받을 수 있던 혜택을 당일 상품까지 확대 적용하고 지원 금액도 늘렸습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이 광양과 포항 지역 고등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1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한 이번 장학 사업은 지난해 지역 고등학생을 위한 상설 사업으로 새 출발해 올해 처음으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자만과 등량만 해역에 나는 새꼬막 관련 정보를 집중 분석해 지역 어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빗줄기가 점차 약해지겠는데요. 전남 지역에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오락가락 더 오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비는 그치고 흐린 날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약해지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순천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 지역에서 24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28도, 고흥 30도, 광양 31도, 순천 32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최고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9시 56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여수시가 만흥동 민간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세심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한 민간 임대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만흥동 민간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현재 조합 창립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로 발기인의 경우 조합 설립과 주택 건설을 위한 출자금 형식의 투자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이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만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절차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가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 양성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에서 현장 실습 중심의 스마트팜 전문 과정을 마친 37명의 교육생 수료식을 가졌으며 이 가운데 35명이 광주 전남은 물론 전국 각지의 스마트팜에 취업하거나 창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지난해에도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에서 수료생 가운데 30명이 스마트팜에 취창업을 했다며 앞으로도 농수축산 스마트밸리를 조성해 청년들의 고흥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